C씨는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슬픔을 겨우 추스르기도 전에 가족들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의 명의로 된 빌라 한 채가 있었지만 그 빌라에 설정된 대출과 아버님의 각종 채무가 예상보다 많았던 거죠.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찾는 것도 막막했죠. 처음에는 상속 포기를 고려했지만 친척들까지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 문제 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고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해도 공고하는 것들 그리고 채권자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민 끝에 C씨는 변호사로 일하는 대학 선배 D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선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도 있긴 한데 빚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방법이긴 한데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셨는지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상속 포기는 모든 상속 순위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포기해야 온전한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은 한 명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재산 한도 내에서 다 받아가는 절차인데 방금 말씀드린 상속 포기에서 말하는 단점, 즉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이런 단점은 보완된다는 반면에 상속인이 직접 공고도 내야 되고 개별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데 이걸 개인이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법원에서 보통 알아서 나눠준다고 생각하지만 공고나 통지 등 일제의 청산 절차를 직접 상속인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속재산 파산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법원이 파산관제인을 선임해서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이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들도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소송을 걸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즉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속이라고 말하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이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속은 재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부채도 상속이 됩니다. 만약에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을 모두 처분을 해도 고인의 빚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남은 빚을 모두 떠안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해당 제도의 절차와 효과,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 최근 개정된 실무 준칙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 상황이 예상되시거나 이미 맞닥뜨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재산 파산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진행 후의 효과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상속재산 파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 파산과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상속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이에요. 즉 부모님이나 친척이 남긴 재산에 빚이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그 빚을 떠안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C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거예요. 이때 C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아버지가 남긴 빚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한 번에 정리를 하고 C씨의 개인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파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절차는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일 뿐이지 상속인의 신용 등급이나 상속인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신청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상속이 개시된 날,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하는 법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고인의 생전 거주지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신청되면 개인 파산과 동일하게 관제인이라는 분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그 관제인을 선임하기 위한 비용을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 명령을 보고 법원의 비용을 납부하고 나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건에 선임된 파산관제인이 상속된 재산이 얼마인가 그리고 남겨진 빚이 얼마인가 라는 걸 파악하고 재산을 처분을 해서 즉 팔아서 채무자의 금액에 따라서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배당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인 파산의 절차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절차는 무엇일까요? 개인 파산에서는 보통 면책 결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 상속재산 파산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속재산 파산의 제도에는 면책 결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개인 파산 제도에서는 파산 선고가 되면 채무자가 파산자라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 면책 결정을 꼭 함께 받아서 추후 신청인의 지위를 파산자에서 일반인의 지위로 복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 절차라는 게 따로 필요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따로 면책 결정문도 없고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면책 결정문이 아닌 종결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셨다면 재산을 처분한 후 변제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고인의 채무에 대한 추심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고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재산이 모두 처분된 뒤에 해당 제도가 종결된 이후 남은 부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인은 법적으로 고인의 부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렇게 법원을 이용하지 않고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직접 처분해서 고인의 채무를 직접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상속인들이 이 제도를 꼭 이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파산관지인이 작성하는 배당표 때문인데요. 고인의 재산을 팔아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대금을, 그 현금화한 대금을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 그런 서류를 작성하는 건데, 남은 재산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치고 채권자가 5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명당 20만 원씩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처리되지 않아요. 어떤 채권자는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채권자는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각자 채권자가 고인에 가진 채권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60만 원 이렇게 각자의 채권 금액에 따라 비율대로 배당표를 작성해야 되고요. 해당 배당표대로 배당 절차를 거쳐야만 돼요.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죠?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배된 금액에는 맞지 않다거나 고인의 재산이 처분된 재산만 있는 게 아니다, 어디 숨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들을 종합해서 상속인 입장에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고 확실한 서류 확인 그리고 그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상속인들이 또는 채권자들이 이 제도를 꼭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재산이 처분돼야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비슷한 제도로는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니까 재산 이상의 부채는 상속인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한정승인 제도에서는 이 재산을 처분해서 처분 대금을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요. 결국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이 재산을 처분하고 이 대금을 나눠주기 위한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다시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잘 알게 되셨죠. 근데 왜 사람들이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계셨던 걸까요? 첫째는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속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만 알고 있고 이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도 보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먼저 추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상속재산 파산의 이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파산이라는 이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산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이 경제적으로 망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신용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문제는 주변에서 저 사람 파산했나 봐, 이런 오해를 살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상속 재산만 정리하면 되는 건데 마치 내가 파산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절차가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정승인과 비교하면 법원이 개입하는 절차가 좀 많고 관제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진행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절차가 부담스럽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 승인만 하는 것은 상속 절차를 반만 진행하게 되는 거라서요. 정리할 재산이 있다면 가급적 상속재산 파산을 함께 고려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이 이렇게나 장점이 많고 간단한 절차인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로 상속재산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이 모두 직접 부담해야 되는 사실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속재산 파산은 결국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을 해서 그 처분 대금으로 고인의 부채를 갚는 절차잖아요. 근데 그 재산으로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속재산으로 해결을 못하고 따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뭐 세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24년 12월 18일부터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처리에 관한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오로지 상속인만 부담하게 하는 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사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상속인의 보호를 위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조세 채권을 모두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재단 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아니, 재단 채권이 뭐냐? 이게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 사건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걸 현금화해서 나온 그 대금이 있잖아요. 그 금액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먼저 처리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남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채권자들은 상환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고 사건이 종결이 되겠죠. 자, 오늘은 개인 파산과는 조금 다른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 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